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서입니다. 오늘도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님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입니다. 예,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예, 청자분들에게. 지금 뭐 미국 전역에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한국도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늘 항상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이 어떤 그 자연으로 인해서 억압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시고 있는 그 장소에서 순간순간을 좀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웨이스팅 타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미국에 사는 지가 지금 50년 돼 가는데 50년 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이렇게 먹었고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금 참 많은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트럼프의 유엔을 평화위원회 의장직으로 스스로 어떤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예. 유엔이 지난 수년 동안 한 일이 별로 없다. 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가 아닌가도 생각 들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트럼프의 유엔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관심 별로 일반 사람들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한 네,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옛날부터 한 5, 60년 전부터 유엔을 별명 지어서 네. Unite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아, 하니까 United Nothing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지었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유엔을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그거를 해체하고 평화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유엔이 사실상 그 너무나 할 일을 하지 않고 네, 이 예를 들면은 특별히 이제 정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을 해결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2026년 1월에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기를 원하느냐?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아, 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이런 말도 그가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 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국제 분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능한 판단을 하고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가운데 그런 네, 미국 중심의 운영을 이제 촉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이나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유엔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아 의사결정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유엔이 하지 못하는 것을 평화위원회에서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Board of Peace, 그러니까 BOP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것을 이제 최근에 그 다보스라고 다보스 포럼 창설을 하는 가운데 2026년 1월 22일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잖아요. 그게 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데 이거 별도로 행사를 통해서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창설하고 헌장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보통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엔을 대체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동안 유엔에서 사실상 유엔 참전국에 가장 많이 돈을 많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데가 미국이거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아젠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그런 어떤 안건 같은 거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의미 가운데 물론 이제 뉴욕의 그 사무총장이 미 의회에 와서 일당씩 뭐랄까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연설의 목적은 빨리 이렇게 그동안에 약속했던 돈을 좀 빨리 좀 지불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아, 말 자체가 이 사실상 미국이 제일 많이 후원금으로 많이 드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안건은 하나도 다루질 않으니까 아하, 이게 그 소위 이제 민주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편파주의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평화위원회를 만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좀 빨리 해결할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자 이런 얘기죠. 그 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뭐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는 이 좌파 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지 않은 얘기까지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걸 사실 무근한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저기 그 좌파 미디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서 그냥 미국 가면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 그 미친놈 첫 번째 나오는 게 미친놈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심지어는 누가 하나 얘기했을 때 양면의 소리를 다 듣고서 아주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배운 사람 또 이 지식인들이 하는 일인데 어떤 때 보면은 참 무지막지하게 말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이 뭐랄까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건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지만 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죠. 사업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희망하는 국가에는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0억 달러의 기여금을 요구하는 이런 트럼프식의 이 모델을 적용된 국제기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에 미국만 후원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인하는 각 나라들도 이 후원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최근에 그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 다보스 포럼 창설을 하고 나서 기존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 1월 7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유엔 산하에 있는 31개 기구를 포함해서 총 66개의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판을 짜겠다 이런 얘기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말면 말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음, 참여국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나라들 예를 들면 예, 헝가리나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 예, 심지어는 벨라루스까지 이게 했다는 얘기가 벨라루스가 원래는 저 러시아하고 그 관계가 좋은 그런 나라인데 예, 나라도 여기 이제 들어오겠다,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주요 서방 국가에서는 맨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 예, 섣불리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래.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거보다도 유엔이라는 그 단체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 그 옛날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반대하시는 그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반기문 그 양반은 반반이었어요. 반 프로 미국이고 반은 또 다른 쪽이고 그랬는데 그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현재 사무총장 그 양반은 사실 너무나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 팔레스타인, 예?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너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후 사후를 이렇게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그 분위기 또 유엔의 그 분위기를 보아가지고 어, 진실의 자기 판단이 진실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그 영향권 속에서 이걸 판단을 하니까 이제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유엔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드리는 데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얘기는 하나도 듣질 않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안에서도 그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은 유엔을 서포트 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 집안이 지금 막 기둥이 막 지금 썩어져 가는데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뭐랄까, 예를 들면 그 집을 무너뜨리는 그 요소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미국 사람들도 하나는 생각하되 둘은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국을 움직이는 그 브레인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트럼프 찬성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근데 그런 얘기를 이 미디어에서는 발표를 안 하죠. 예. 유엔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물론 그 많은데 많겠지만, 사실상 저 유엔이 어느 약소 국가에서 군련, 군인을 동원한 것은 우리 한국 전쟁밖에 없다고 얘기들 해요. 예? 아, 한국 전쟁에 그 유엔군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뭐 한국에 있는 게 50년 뭐죠? 전, 70년 전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 유엔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미 연합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면 유엔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비무장지대에 연합, 한미연합사가 들어가 있는지 유엔군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유엔군이 한다는 얘기는 평화 유지로 이제 가서 여기저기 민간이나 잘못된 저 폐허된 나라, 전쟁 폐허 후에 복구 작업하는 그런 나라에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 저 대한민국의 군인들 외에는 별로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게 유엔의 그러니까 그 무력한 거죠. 그냥 얘기만 하고 그냥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행사만 잔뜩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31개의 기구를 포함해서 66개의 국제 기구라는 그런 거기인데 거기서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문화적인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돈을 들이니까 거기서는 우리 돈을 안 되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고 가장 이게 저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유엔군이 또 유엔이 국제 분쟁 지역에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미국이 빠지면은 다 폭삭 주저앉는 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들은 돈만 내라
일은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걸. 네?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지금 평화위원회 의장직으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주로 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옛날에 나라들의 그 foreign policy, 옛날에 국제 그 관계를 보면은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해가지고 군림하고 노예 삼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음, 미국의 인트레스는 뭐냐면 모든 나라가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점이고 두 아, 번째로는 이제 독재 국가를 다 이제 독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지구상에 그 독재 국가를 폐하는 데는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잡고 지금 현재로 호메니도 지금 이란의 호메니도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보면 중국에도 지금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인류에서 독재라는 게 과연 이게 허용이 되느냐. 이게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평화위원회가 만약에 조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합한다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자기네 포션, 자기네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여지까지는 모든 나라 사람이 미국만 제외하고는 다 돈은 미국이 되니까 일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했다라면 미국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프로브하느냐? 지난 1년 동안을 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작년 1월 달에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 새 정부에 취임하면서 1년 동안 해놓은 게 지난 십수년 동안 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다 해봤대.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걸 보도 안 하지만 베네수엘라 백성들은 저도 우리 선교사 아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주 통화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예. 지금은 상당히 안정세세로 가는데 아, 언제 그래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심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어, 그리고 지금 그 뭐 유전소 이런 것이 다시 재개동이 되고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석유 유산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발전되니까 이제 모르긴 몰라도 베네수엘라도 경제가 이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음 그 리더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부정선거예요. 예? 아무리 이게 이게 이제 곧 터질 것 같은데 모르겠네. 공산국가고 뭐고 간에 다른 나라를 우리가 저기 미국이 개입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일은 없지만은 부정선거라는 데 이 사람이 그냥 머리가 삐치네. 왜냐면 자기가 그걸 당했거든. 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도 이제 앞으로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부정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그렇지. 제일 강조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불똥이 튈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예? 한국이란 그러니까. 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할 일은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 그 반대한 사람은 저 반대는 이렇게 반대해. 뭘 반대했냐면 민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평화위원회는 민주성이 없고 미국 중심의 그런 어떤 독재 국제 기구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하죠. 비판을 나오고. 어? 왜냐면 그 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자지구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팔레스타인 인사들은 집행위원회에 배제됐고
트럼프 인사들만 위주로 구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음. 이제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의견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무슨 아이디어를 넣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어. 이제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협력해가지고 조언을 얻어서 이제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과 그냥 서부에 있는 나라들만 인볼브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자지구 재건에는 아라비아도 들어가 있고 요르단도 들어가 있고 그 주위에 그 소위 무슬림 국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뭐 경제성, 교육성, 무슨 뭐 재, 뭐, 재, 뭐, 예를 들면 무슨 정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분들은 한 일개 한 부서로 돼 있지 한 나라를 조성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외교권과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 이웃 나라, 그러니까 미국 말고 그 이웃 나라의 그 조언을 듣지 않으면은 이네들이 온전히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라 세운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자지구라는 그 아주 폐허된 완전히 폐허된 거.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는 하마스에게 완전 무장 해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 하마스는 무장 해제 안 한다고 그랬다고. 어. 그러면서 안 하고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그 대거 이제 거기 저 뭐라 할까 예를 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정부 요원으로 이렇게 선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자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우리는 무장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놓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무기를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철수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듣느냐에서 내가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총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 세계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내놓을 만한 대안이 없어요. 이게 심지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도 음,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플랜과 달리 어떤 또 아주 독특한 그런 플랜이 있느냐?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현상 유지하겠다는데 현상 유지 가지고는 이게 인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건 반독재주의적으로 이제 이걸 이끌어 나가는데 뭐 그 그네들도 자타가 공인하는 것만큼 트럼프가 이제 종신 위원장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종신위원장은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87세, 88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70, 70이요, 78세. 74세, 75세. 아니. 78세 정도 될 거야, 아마. 아,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껏해야 10년이야. 어?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옛날보다는 거동이 상당히 좀 불편한데 그걸 이제 너무 종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말고 과연 유엔이라는 그 단체가 이 세계 정세나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분쟁 지구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대로 하느냐. 그 여지껏 유엔이 나서서 한 일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유엔이 정말 독특하게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무후무하게 한국 전쟁밖에 없다는 얘기. 음. 그러니, 유엔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어떤, 얼마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 대한 거를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예, 지금 현재 유엔이 하지 못하는 것을 평화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여지껏 이를 평화위원회라는 말은 없었지만 여지껏 한 일을 봤을 때에, 예? 한 일을 봤을 때에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그 주위의 유럽 국가들이 많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네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나토에서도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토에서 미국 빠지면은 그, 그 유럽 공동체 군대들이 그 힘을 못 씁니다. 음. 그 보세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하고 싸움을 계속 하는데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면 뒤에 러시아 뒤에는 군수물자가 계속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네 그 천연자원 있잖아요, 기름. 그게 돈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거의 반 이상이 저 해외에서 기름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이제 베네수엘라고 그 다음에 이란인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얻어맞았는데 왜 중국이 이렇게 떨고 있느냐 이게요. 음. 목사님, 예,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물이 현재 있다 없다? 없지요, 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프랑스의 마크롱이겠습니까? 독일의 수상이겠습니까? 영국의 수상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오히려 푸틴이 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열이면 한 일구 여덟이 기독교를 완전히 말소시키자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물론 그 뭐랄까 여러분 저, 그 동부 러시아 오르토독스이지만은 예? 그 정통교회 헬라 전통교회 헬라가 그 러시아 정통교회지만은 그래도 공산국가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의 그 어떤 문화나 그런 그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러시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보면은 다 기독교가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트럼프한테 지금 절절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같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옛날에 군주주의나 아니면 독재주의자들처럼 사람 막 죽이고 그냥 난리법석되고 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서 강함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서로 대화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국제법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지금. 할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강함이 평화를 유지한다 하는데 다행히 이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런 무슨 뭐 사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저도 역시 이제 미국이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이게 파워 형성을 봤을 때 특히 부정이나 아니면은 그 독재라고 했을 때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트럼프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쉽습니다. 국제적인 인물이 좀 더 나타나서 뭔가 이 체계를 좀 만들어 가시면 하는데 그나마 트럼프가 나타나서 근데 이 너무 나이로 봤을 때는 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죠. 예? 왜냐면 장기 집권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어떤 그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상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국제를 다루려면. 근데 트럼프도 지금 그쪽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미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로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고, 근데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속단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예. 지금 이제 가만 보시면요. 저도 이제 70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 아직 지금도 50대예요. 지금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녀요. 비행기 타는데 어떤 때는 32시간 비행기 탑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불편 없이 다니는데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를 따져봤을 때는 트럼프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과연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예, 또 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이게 봤을 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존재를 이 시기 때 세워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평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도 건강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예. 지금도 이 양반이 그래요. 항상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 참 노후에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예, 그 나이에 비행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타고 다니고 그것도 한 번 가면은 3박 4일 동안 외지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 쪽에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 참 시대가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같은 존재를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어쨌든, 바라는 것은 평화위원회 의장직으로 인해서 유엔이 여태까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뭔가 이제부터는 좀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많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되어서 뭔가 증거가 좀 나타나는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린랜드. 지난번에도 뭐 약간 했는데 그린랜드를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가 손을 안 대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생각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 거래를 넘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21세기에 예, 국가 안보와 자원 패권을 거머쥐는 고도의 그런 계산을 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예.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매입을 최우선 순위로 좀 그러니까 high priority라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하이 프라이어티를 두고 덴마크와 유럽 국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왜 그토록 이제 그린랜드를 하는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적어도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는 이 저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아, 들면은 안보 방패로서 러시아나 안보로. 중국이 북극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서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장소가 이 그린랜드라는 위치가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 거지, 위치. 위치가.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린랜드에 이제 그 옛날에 툴리 공군 기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한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툴리 공군 기지를 확장해서 북극권 전체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냥 미군 해병대, 특히 최정예 부대를 지금 투하하고 있고 예, 지금 계속해서 노르웨이에 미국 그 군장비들을 계속 shipping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린랜드에 아, 그 미군이 내가 들기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만 한 3천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군인만. 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활주로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네들이 공수로 이게 낙하산 태워가지고 그냥 다 거기다 투하시키는 거예요. 그 군인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군인 일을 하는데 이 미국이 얼마나 참 우리 무시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바보스러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네들은 벌써 북극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함이 있어가지고 군대 편성도 그런 군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 추운 겨울날에도 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그 훈련들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이제 그 그린란드에 가서 이것저것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그거 아시죠? 그 일부러 보여주는 거. 일부러, 미국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지금 가서 저기 훈련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음, 예를 들면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리뷰하는 것처럼 복습하는 아,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를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자선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골든 돔이라고 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카나다가 그걸 함께 지켜줘야 되는데 이 카나다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중국 애들하고 그냥 많이 이렇게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중국 애들 좋아하는가 봐.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저기 뭐야 그 카나다도 저기 뭐야 방위군이 상당히 약해요. 미국이 아, 없으면은 공중권을 완전히 그건 완전히 망합니다. 카나다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카나다 플러스 그린란드까지 이렇게 장악을 해야 결국에는 미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골든 돔이라 그러죠. 골든 돔에 대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그린란드에 세우기 위해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회토류 패권에 대한 그 반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회토류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첨단 무기 제조에 필요한 그런 아주 엄청 근데 그 분량이 엄청나게 지금 그린란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음으로 그린란드에. 네, 얼음으로 음, 꽝꽝 얼려 있어가지고 파질 못하지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아, 장비를 통해서. 근데 장비가 다른 있어야 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 이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뭐 기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땅이 녹아서 그 다음에 땅을 팔 수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 얼음 동토 위에 얼음까지 덮여가지고 이걸 음, 뚫을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지금 현재 중국에선 현재 회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를 완성하겠다는 그 중국의 그 야심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린란드를 우리가 갖는 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북극의 그 얼었던 그 얼음들이 다 녹잖아요. 네. 녹는데 그러면서 북극 항로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 주변 바다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눈독을 들이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이 어떠한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뭐라 할까 이 그린란드를 어, 매입하려고 하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이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중국이 만약에 무력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무력으로 하게 되면 그 3차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돼요. 덴마크 덴마크.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나라다 또 덴마크인 하면 상당히 좀 선망하는 대상으로 됐는데 사실상 보면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그는 옛날에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포악한 아, 사람들이라고. 예? 아, 그뭐 인종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예를 들면 이누이트 사람들한테 한 만행을 보면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일링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강제 피임 시술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강제로. 예, 강제로.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4,500여 명 이상의 그린란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국 내에 피임 장치를 어, 일괄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린란드의 파퓰레이션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여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 그 이게 인간이 이런 거 아니지, 그건.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챗 GPT나 이런 데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런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예. 미성년자 대상에서 12세, 13세 어린아이 여자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검진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몰래 거기다 강제 시행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 인종이 이제 말살되는 그런 얘기예요. 인종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너사이즈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근데 그것도 제 뭐야 뭐 도발 개상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미자립 그런 나라든가 이런 거면 뭐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해하는 것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 미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만 이건 덴마크란 말이야.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나온 것은 1951년도에 이른바 실험용 아이들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런 실험용 걸 아이들, 통해, 예, 실험용 아이들 해가지고, 덴마크 정부에서 그린란드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덴마크 사회에 동화시킨다는 맹목적으로 22명의 아이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덴마크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냈는데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 말, 그러니까 그 그린랜드 사람들의 말도 잊어버리고 풍습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어, 혼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 어, 우울증을 통해서 평생 고통받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물론 이제 2020년도에 덴마크 총리가 공식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이미 저지르 놓은 일이지. 예.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덴마크를 이 그린랜드를 갖다 덴마크 사람 정부가 한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덴마크 군인들이 이렇게 그린랜드로 일로 오다가 다시 철수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미군 군인들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뭐 싸우지도 않겠지만 싸운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 저기 문제가 되죠, 그게. 예? 자기네 아주 극소수의 그 나라인데 병력이 그걸 미국 병력하고 마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026년도에 아, 이게 꼭 마치 갬블인 것 같아요. 갬블할 때 이런 소리 자주 더블 or nothing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 더블 두 or 표를 nothing. 거두든가 아니면 네. 모두 잃어버리든가 뭐 이런 아, 얘기인데 미국이 그런 자세라도 이 그린랜드를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그린랜드 사람들은 미국에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한 사람당 10만 불씩 주고 미국 시민권 주고 미국의 자치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런 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그리고 음, 실질적으로 미군 군기지하고 앞으로 그린랜드가 미국의 소유가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발전이 있게 되는데 그 발전 가운데서 천연 자원을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미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 일을 해낸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 당연히죠. 왜냐면 이제 왜냐면 이 그린랜드를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이걸 빼앗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중국이나 러시아 애들이 거기다가 미사일 갖다 설치해 놓고 그러면 그 속도가 미국 본토에 타격하는 게 엄청나게 빠르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군사적 요충지인데 그 군사적 요충지에 그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건 음. 억지로라도 그 대신에 이제 유럽에서 그 유럽 나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 미국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 군사 활동하는 것만은 좀 이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어, 트럼프가 오케이, 그거는 내가 저기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참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가진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의 그건데 미국이 반대하면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도 군인 보냈다가 그냥 다시 도로 빼내고 말이야. 예?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는 관세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젠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은 전 세계가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물품들이 소비는 미국에서 거반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아,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그렇지. 지금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서 더 압박을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무수하게 그 서핑 보드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 예, 파도 타기 예, 할 때 그 예, 보드. 예. 그런 걸 무수하게 만들어내는데, 예? 그리고 테니스 라켓, 저 테니스 신발, 이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그걸 사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쓰겠느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파도 타기 합니까? 못하죠. 그걸 어떻게 그거 할 어쩔 수 거야? 없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서 보면 울며 겨자 먹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네. 미국 땅으로 미국의 쪽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그동안 너무나 퍼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그런 짓 안 한다 이게 만약에 당신도 세계 평화를 원하면 돈이든 국력이든 뭐든 간에 예? 좀 투자를 해라 이게요. 음, 이게 트럼프 생각이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10억이라는 예, 이 트럼프가 일을 더 어, 잘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받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대부분 다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부분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 우리 일반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한 어떤 또 나의 삶을 위한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어느 걸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지하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왜 잘못됐냐면 예, 미국의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좌파예요. 다 공산주의라고. 예, 근데 이 뭐냐면 지금 현재로 미국의 전반적인 말하지 않는 그 사일렌트 보이스들이 그 지금 현 정부를 지금 두둔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미네소타 얘기를 잠깐 말을 예, 하면요. 예, 예. 미네소타에서 일어나는 것을 트럼프가 사람들한테 쏴 죽이라고까지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 안 되잖아요. 미네소타 주는 그동안에 소셜리즘에 너무나 이게 돼가지고 거의 공산주의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 가서 이제 꼭 그걸 평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보세요. 이제 2026년 이제 중간 선거가 오는데 판도 바뀔 거예요. 판도 바뀝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지금 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하고 욕하고 뭐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미국에 와 사는 우리 한인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속에서 있는 이제 그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싫으니까. 근데 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 미국의 변호사들하고 법조계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뭐 다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우리 한인들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를 자꾸 이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요, 일반적인 얘기만 들었지 쌍방의 얘기를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의 성격은 뭐냐면 내가 저놈 싫어? 그러면 저놈 죽을 때까지 싫은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거 무게, 무슨 뭐, 지식인이고, 그런, 선진국가의 국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아, 뭐,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 뜻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내 뜻과 다른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싫은 사람은 싫은 거,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데, 이거를 좀 분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좀 한국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을 봤을 때 우리는 감정이 너무 앞서요.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가 무슨 혈연, 학연, 뭐 직연 이런 지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뭘 하면은 완전히 그 반대하고 또 아무리 잘못됐더라고 나하고 학연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혈연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잘못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얘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척이고 친인척이고 같은 동향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부정선거. 그 이제 미국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뭐 그래서 이제 뭐 이 대통령들도 이제 여기 뭐 내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영향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걸 밝혀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부정부패,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예. 크리미널 형사법으로 처분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위 막론하고 부정선거에 인볼브 된 사람들은 법의 어떤 그 처벌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한국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이거 이제 그 깨우치질 못하는데 이번에도 국무총리가 여기 왔다가 그 사람이 여기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은 없는데,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니까 이제 봐준 거죠. 그 왔다가 그냥 완전 개망신하고 돌아갔잖아요. 말 한마디 네.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예, 그 개방신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번에 잘 됐다고 이게 거짓말로 보도를 한 거예요. 완전 거짓말. 예,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인데 그걸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정투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마약을 이름 삼아 가지고 이 마두로를 체포했지만은 이게 그 뒤에는 그 부정투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호메이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그 돌파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은 연결됐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기계나 시스템이 이 마두로가 다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마두로가 이제 전도자식으로 이게 다 이제 전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하나는 독재주의자, 독재하는 것을 그걸 전체로 반대하고 두 번째는 부정투표인 거.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남미에서도 좀 떨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브라질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부정 투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 안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남의 나라의 일에 간섭을 하냐?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적국이면 적국에 있는 사람, 적국의 수장을 우리는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안 죽이냐 이게. 체포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국 마두로도 체포해 오고 이게 자꾸 체포해 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봐서는 이재명 씨도 아마 체포당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굉장히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 그 사람 또 안 떨고 있어요. 안면 모시하고 그냥 지난번에 저기 뭐야 저 뭐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어떤 기자가 이북에 대해서 왜 저자세로 했느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말을 잘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저자세면 지금 고자세로 해서 맞으면 여러분들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그게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해버린 거야. 예? 그걸 느낀 다음 밤에 잠이 제대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아 오죠 그 사람이면.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인볼브된 미국의 통치권으로 있는 대통령들이 지금 다 잡혀 들어가고 있는, 그 아직 뭐 잡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없이 지금 쪼여 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오바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아 그죠. 그렇다면 근데 이게 근데 지금 뭐 국제적으로 이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럼 이건 그러니까 전 이제 세계가 지금 이거를 다 인정을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그건 같은 패거리겠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다 지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얘기는 두 번째 치고 지금 현재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다 지금 감옥살이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 그렇죠. 힐러리 그렇죠. 빌 클린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고 뭐 낸시 펠로시라는 그런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이 정치성에서 이제는 부정과 관련된 사람은 다 잡아놓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분유와 상관없이 법은 법이다 이게. 우리가 미국의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헌법 위에 대통령도 없고 정부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게 헌법이 최고 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 헌법에 의해서 보면은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포상받을 사람 포상받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이런 일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못 살게 그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참 그런 면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면에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만날 제가 방송할 적마다 목회자님들에 대한 뭐 간접적으로 비판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정에 끌려서 어? 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마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목회자들은 아주 조용하고 특히 한국에는 뭐 일반 목회자들 목사가 감옥을 가든 말든 내가 안 가니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 그런 면을 볼 때 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목회들을 하시는 같은 그런 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손현보 목사님이 풀려난 후에 예, 기자회견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반박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한다고 그러면 네네.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다 얘기해요. 이게 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가 아니라 이게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비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나는 그렇지. 정치성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음, 올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또 뭐 그 사람들 또 얘기하는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또 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나도 목회자고 종교인이지만 나도 이 나라 국민 아니냐 얘기야. 국민으로서 법에 대해서 잘못된 걸 갖다 지적한 걸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그렇지. 종교 분리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좌파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을 해도 그 바른 말을 그대로 받질 않아요. 내가 싫으니까 이건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놈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난 미친놈 얘기를 왜 듣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그게 선진국 백성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후진국이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전후좌우를 살피고
그다음에 여러 쌍방의 얘기를 듣고서 내가 올바른 판단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범법자라고 그러면 법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 아니면 혈연관계 무슨 학연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이 만약에 망한다면 이 관계성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요. 예? 아, 왜냐하면 너무 관계를 찾다 보니까 죄악이 드러나도 이거는 꼭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음, 다. 이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관계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음, 이게 현지의 그 팩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이제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으로서 또 뭐 우리 목회자로 또 선교사도 이렇게 다 경험을 하시면서 지금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특히 한국인을 위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성철 목사님께서 에, 우리 일반 평신도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어떤 오늘 이 얘기의 전체적인 요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좀 하실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미국에 조금 오래 살았다는 거 하고 좀 이런 쪽에서 좀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도 실수가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전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 맺을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슈는 이슈로 끝나야지 음. 그것이 인간관계로 끝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그 요소가 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아,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전후좌우에 되어진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그 지식 위에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혹 그 판단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신 그 판단 내린 사람에게는 자기 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누구 말에 홀리지 말고 또 특별히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그 되는 내용들이 다 일방적으로 팩트가 없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 하면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 그러는 거지. 돈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슈가 탁 인트레스트가 있어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그 한 10분, 15분 동안 그 웨이스팅 타임 하는 게 시간 낭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울 만큼 배웠고요. 또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기고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고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이 주위 환경에 들어간 정치적인 기후를 올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된 것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또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함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도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